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지난주 미국 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은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그리고 마이클 버리의 AI 거품론 우려들을 모두 극복하고 상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AI 거품론 우려 속에 반도체가 상승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겠죠.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말 사이 움직인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난주는 그 현지에서 보면 굉장히 그 악재를 극복하고 3대 지수가 이렇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왔던 그 악재들이 비교적 규모상으로 보면 컸어요. 일단 주 초반에는 그 AI 관련된 거품론에 이어서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법 거래 이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코인 가격도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는 이것이 12만 달러 가다가 8만 5천 달러 이 정도 갔으니까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가 매입세 유입되면서 지난 주말에 9만 달러를 회복되는 양상이고요. 두 번째 그 악재가 많이 거론됐던 것이 엔캐리 청산 우려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우에다 총재의 그 추가 금리 인상 시사 여기에 따라서 엔캐리 자금 청산 우려가 한국도 이 엔캐리 자금이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미국도 빠질 것이냐, 그리고 일본으로 들어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시간이 가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엔화 강세를 받아들일 만큼 여건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난주에 지적해드렸습니다는 지금 일본의 그 3분기 성장률이 미국식 방식으로 만에서 1.6%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너 패러다임의 격려 속에 사실 위에다가 미에너 패러다임을 주장하면서 금리 인상만을 고려한 이렇게 물가만을 고려한 금리 인상일 때 경기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시장에 점점 우려가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강세가 이렇게 주춤하면서 155엔대로 그렇게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뭐 계속해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AI 거품론에 이어서 페드의 대불열, 페드 자체가 필요 없다 하는데요. 이걸 이 악재의 정도로 보면 굉장히 큰 악재였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 3대 지수가 모두 주간 단위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3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230은 주간 단위로 과거의 상승폭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는 너무 큰 악재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했다는 측면에서 현재에서는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 SK 이렇게 다니면서 지난 주말에는 4,100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증시의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하락장인 것보다는 증시가 확연하게 좋지만 지금 미국 시장 보면요, 공포지수 추이 살펴봐도 그렇고 지금 한 주 사이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보면은 확연히 나타나죠. 이게 오히려 시장 심리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는데도 사실 시장 상승폭 자체는 그만큼 크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오히려 불안한 건지 아니면 시장에 어떤 큰 걱정이 사라진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큰 악재 때문에 빅스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CNF 지수가 너무 절대 수준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겠죠. 예. 이런 그 CNF 지수는 너무 많이 떨어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보면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 뒤로 보면 빅스 지수가 26까지 올라갔었죠. 최근에 보면 7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락폭이 크죠. 예. 그리고 CNFJS 같은 경우에는 7 정도에다가 지금 25 이상 되니까 굉장히 단기에 많이 개선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지수 자체에 어떤 베이스 이펙트 이외에 한 3가지 요인을 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은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사이클 이펙트, 심리적 효과,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신앵커가 딱 무슨 낙관론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차트 분석상 개체 펜 차트에 굉장히 두텁게 형성한다. 예. 실제 여부가 관계없이 이런 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우려하는 너무 심리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것이 또 다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의 원인으로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융이 실물보다 3대 1 정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변수가 실물 경제를 반영하면 이 자체가 실물 경제의 어떤 안정성 때문에 금융 지수도 안정하게 움직이는데 실물 지수의 격언은 경기되는 금융 지수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변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펀더멘탈에서는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과거에 4년 안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쇼트닝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은 더 올라가고 저점은 떨어지는 프로사이클리티 이렇게 경기 순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측면에서 어떠냐 하면 너무 거리에 편리하다 보니까 예. 빠질 땐 확 빠지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땐 확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형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런 심리와 관련된 지표들이 빠르게 개선되다 보니까 지금 신행커께서 우려하는 위험의 또 다른 위험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측면이 있습니다는 사실 지난 주말에 대형 악재를 극복하고 예. 주가가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연말 랠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아서 우리 서 PD께서는 지난주에 어려울 때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이다 해서 연말 랠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막을 갖고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주간의 모습 보면은 연말 랠리 가능성을 더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말 랠리 가능성 얘기할 때는 AI 거품론이 조금씩 불식될 때 이 연말 랠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우리 증시한테도 좋은 건데 최근 흐름들 보면은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AI 거품론과 함께 반도체를 같은 시각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오히려 AI 거품론이 잔잔해짐에 따라서 예.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이 이렇게 더 힘을 얻고 있다 하는 것도 지난 주말에 월가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 관련해서 이것만큼 좋은 얘기가 없지 않냐 해서 오늘 이 주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빅 사이클, 슈퍼 사이클에서 각종 낙관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종전과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갖고 있는데요. 주말에 그 반도체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와 같이 얘기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도체 관련돼서 그렇게 많이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략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비춰준다 하더라도 내부적 문제는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많은 전문가들이랑 얘기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에 그 반도체에 대해서 낙관론이 나올 때는 수요가 증대하는 측면인데 이번에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예. 그러면 공급 부족한 측면에 AI 발전과 함께 수요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면 오버 디맨드 현상, 초과 수요 현상이 단기에 빨리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은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특정 반도체 내부에 D램은 D램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HBM, D램 모두 낸드 플래시에 합쳐서 모든 반도체가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 예. 특징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거기에 관련해서 모든 기업들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항목의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종합지표에 해당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초 한 4월 9일 정도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관련된 상품을 투자하고 또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그 캐디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상품에 넣었던 사람들이 우연히 접촉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2배 이상 수익이 났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필라델피아 관련된 ETF 상품들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연초에 1달러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10만 달러지만 올해 초에 삼성전자는 5만 원대였습니다. 다들 다 아시겠습니다는 이때 연초에 D램 가격이 1달러였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이 5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5달러 넘은 것이 200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주목하는 것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등하는 거다 하는 것이 반도체에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저와 접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반도체의 빅 사이클과 슈퍼 사이클을 기간을 상당히 연장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움직이는 이 흐름, 의미와 이유를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해야겠죠. 네, 반도체 관련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반도체 관련된 리서치 센터장이라든가 애널리스트가 낸드 플래시 가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목하느냐 하는 이 이유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한 의원님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AI 고품도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AI에 챗GPT 갖고 있어서 그것을 친구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있으신 분이라든가 없으신 분도 좀 활성화되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AI가 뭡니까? 맹점이 뭡니까? 하면 전원 문제다. 이 문제는 뭐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하지 않느냐. 예. 데이터하지 않느냐. 그러면 두 가지 전부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낸드 플래시는 전원 없이 대규모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쉽게 언제든지 쉽게 꺼내서 볼 수가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보다 더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겠습니다. 각국들이 이렇게 이건 이제 제 영역이기 때문에 시청자분한테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의 AI 발전에 주력하는 지원 육성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AI 관련해서 육성책은 2015년에 시진핑이 그때 자급도 당시에 D램이라든가의 자급도가 30% 밑에서 예. 2025년까지 사실 이것을 자급도를 70% 이상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이 유명한 제조업 2025 계획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 때도 반도체 굵기라 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자급도를 끌어올리겠다 하는 측면이 대부분 다 D램 중심 내지는 HBM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AI가 대중화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집중되는 반도체 육성을 보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사실 한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낸드 플래시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확실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TSMC라든가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선발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제가 좀 강화하는 것도 아마 시청자분이 이렇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대정을 이어서 또 반도체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산업의 독과점 구조상 특정 업체에 이렇게 될 때는 거기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군에서는 반도체 대중화 내지는 이렇게 보편화를 추진하는 것도 내년대 예산에서 예산 배정에서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AI의 거품론을 극복하고 지금은 AI의 대전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AI 대전 시대가 될 때는 가장 필요한 전원과 그 다음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낸드 플래시 시장이 격렬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AI가 지금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상 보면 유아기에서 성장기로 이렇게 되는 단계인데요. 그것이 성숙기로 갈 때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2017년까지 슈퍼 사이클 내지는 빅 사이클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도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의 얘기가 국제 반도체 관련된 전문적인 이렇게 잡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게 연초까지만 해도 이 반도체 빙하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쏙 들어갔고 그때 AI 때문에 빙하기 풀릴지 모른다 이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소수 의견들이 지금 맞았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지수라든가 지금 나스닥이니까 한국 증시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연초에 연초가 얼마나 됐습니까? 바로 올해 1월 연초니까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권사에 반도체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거 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5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 가격도 $1 정도였습니다. 반도체 빙하기가 지속된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이 1년도 못 돼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수복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략상에 뭐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2023년인가요? 이서부터 사실 그 삼성전자의 감산, 테슬라의 감산이 있을 때 이때 당시에 전략성을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이윤 감소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6차례에 걸쳐서 가격 할인 정책을 갔고요. 삼성전자는 감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냐 하면 자, 이윤이 감소되는데 삼성전자가 감산까지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반도체 빙하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근데 감산의 효과가 사실 이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은 과정에서 올해의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상 오물한때 가니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빙하기가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들이라 하는 것은 증권의 애널리스트의 시각들이 반도체 관련된 에너지 시각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평가와 달리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자, 삼성전자가 D램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경쟁상의 우위를 볼 때 이걸 수급이 그때 당시 오버 서프라이니까 초과 공급 상태는 누가 풀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1등 기업이 풀지 않을 때는 누가 풀 것이냐. 조물주보다 기업들이 이게 풀어봐야 할 때는 그게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규모 감산을 추려하니까 초창기에는 대규모니까 초창기에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무역수지 분석할 때는 우리가 원화가 약세되면 바로 수출이 증대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이코브 이펙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약세되면 결과적으로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가격 단가는 낮췄는데 물량이 그대로 있다면 가격 단가 낮춘 만큼 이렇게 수출액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 단계에서는 무역 적자가 거꾸로 자국 통화를 약세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물량이 증대치면서 결국 P 곱하기 Q 무역 수지가 이렇게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감산을 하면 초기 단계에는 감산 물량 자체가 줄어들죠. 가뜩이나 가격 단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물량이 증가하면 자, 삼성전자의 빙하기가 오는 거 아니냐, 반도체 빙하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제이코브 이펙트 때문에 감산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갑작스럽게 모든 반도체에 대해서 AI에서 절대적으로 수요가 증대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버 디맨드 상태로 확 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결국 삼성의 감산의 경제학이 통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간이 이렇게 줄기 때문에 제가 전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올해 세계 경제에서 시청자 여러분 핵심어를 꼽는다면 뭐를 꼽겠습니까? 신앵커도 한번 보시면 세계 경제의 핵심은 저는 AI가 당장 떠오르고요. 네, 조금 네. 더 아마 고급한 거를 한 의원께서 아마 의도를 하셨겠습니다만 보통의 시청자에서는 2025 하면 AI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AI도 이제 그렇게 오고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역시 가장 핵심어는 트럼프가 되겠죠. 아, 예. 트럼프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인데 사실 전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트럼프는 몰러주의다에서 국수주의를 지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가 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추진했던 자유무역주의 다자체를 약화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프리라이딩했던 것이 시진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자 미국과의 이렇게 연결 개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가 많이 말씀하시는 경제 추적 개설에서 연관시킨 이렇게 동맹국가의 연결고리의 연관 개설을 한번 강도 지수를 보면 올해 미국의 동맹국가의 연관 지수는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에 서방의 동맹국까지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삼성전자의 이렇게 감산 문제는 전략상에 승리해서 오늘날 뭐냐 이렇게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드는데 커다란 이신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상의 승과는 문샷 싱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문샷 싱킹 같은 획기적인 전략성의 우위다 해서 SK 하이닉스도 연초부터 젠슨항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로부터 일어난 경기 국면 전환 사례를 다른 산업군들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읽히는데 특히 내년도에 경영계획을 짜실 때는
지금은 과거 이론과 규범과 그 다음에 관행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이라든가 창의적인가 가보지 않는 길의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리스크 많습니다. 리스크 많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크 많으면 뭐냐? 과거에 이렇게 제겔츠 같은 전문적인 기업인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전문적인 기업인은 자기의 임기간에 리스크를 잘 위험 회피적으로 관리해서 성과만 내가지고 한몫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는 길은 오너 체제 이해는 이렇게 리스크에 대해서 혁신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혁신을 선택하니까 위험을 베팅하니까 자 과거처럼 삼성전자가 감산할 때는 이윤 감소인데 감산에 반도체 빙하기 이렇게 되지만 자 그 혁신이 성공할 때는 세계 모든 게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걸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자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 혁신이다 하면 리스크는 누가 지느냐? 전문적인 기업인보다는 오너들이 그래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증시,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물론 대기업에 편중된 게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다른 데보다는 오너 체제로 이렇게 되는 데 있어 한국 경제,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낙관적 기조로 가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도 지금은 이 사회로 넘어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창업자들이 전부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보지 않는 길에 섰을 때는 이런 전략상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비와디아 다른 삼성전자의 결정이 지금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고요.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길게 하면은 지금 D램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낸드 플래시 반도체 시장 수급 상황도 절대적으로 지금 공급 사이드가 유리한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AI와 같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는 이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거품론이 이렇게 될 때 이게 산업의 라이프스와 유학의 성장인데 서로 경쟁하면 시장이 애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격 할인 정책과 감산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가격 할인 정책은 시장 여건에서 다른 경쟁업체를 뺏는 것이 이기적 게임이거든요. 예. 근데 감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내에서 오버 서프라이 상태를 개선함과 함께 시장 자체가 개선되는 측면을 감안한 거거든요. 그거는 공생이네요. 그렇죠. 공생이죠. 예. 그런 측면의 전략상이 부는 겁니다. 이번에 AI 거품론이 나올 때도 사실 그 자체 지금의 산업으로 볼 때는 자 이게 뭐냐 지금 성장기에 들어가는데 과잉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AI가 대중화되고 시장에서 수요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측면 보면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과잉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겁이 나더라도 오버 인베스트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낫죠. 그리고 초기 단계 주가는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 않습니까? 예. 기대 때가 올라가는 상태 실적 대비한 몇 배 피가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거품입니까? 이번 과정에서 뭐냐 우리가 절실히 배웠습니다는 마이클 버리라든가 JP 모건의 나이먼 회장이라든가 골드만삭스의 수장이라든가 거품론을 제기할 때 자,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잘 맞지 모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죠. 이런 국면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자 항상 그 종목에 대해서 펄 가지고 얘기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는 매크로 사이드 큰 흐름을 결정하는 산업 조직론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정부의 정책과 종합적으로 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론과 규범이 통하지 않을 때는 뭐냐 각국의 정책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 산업상의 경쟁상의 우위를 중요한 거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볼 때에도 그 특별 종목보다는 그 종목에 속해 있는 산업이 위치상이라든가 그 산업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또 각국들의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이 AI 사태에 대해서 일부에서 AI 거품론을 제기할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3,500으로 떨어진다. 이런 시각과 달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4,100으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서도 그렇고 남들이 도박이라고 할 때 본인이 신념이 있을 때 걸어가는 한 걸음이 세상을 크게 바꾸기도 했었으니까 저희가 투자자들이 AI에 걸고 있는 기도도 아마 그것과 상통을 할 텐데 자 그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AI와 함께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은
사실 한국 증시가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불안 요인도 같이 짚어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가 이것이 좋든 싫든 간에 예. 우리 증시 자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는 사실 한국을 살고 파는 거기 때문에 한국을 사는 파는 측면에서 종목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 SK와 삼성전자, 현대차 여기 뒤에 있는 정의서 회장님이 활짝 거시고 다들 세 분의 이렇게 한국의 경제를 이끌고 정치를 이끌고 가는 분들이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이렇게 웃음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서피디께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경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SK 반도체에 대해서 AI 거품론 시청자 여러분 많이 고통을 당하셨을 겁니다. 근데 AI 거품론 이후에 반도체 부분에 더 힘을 얻는다 하는 것은 사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데요. 다만 한 가지 그렇습니다. 이 각국들은 이렇게 낸드 플래시를 비롯해서 AI에 대해서 미국조차도 RR에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AI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도 금융 지원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 분야의 지원이 좀 가장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볼 때는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규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그냥 놔두기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국회의원분들이 특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좀 제발 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놔두기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지금 잠재적인 경쟁력이라든가 갑니다 하는 측면인데 제가 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발기업은 계속해서 지원해야 선발기업은 더 지원해 선도 퍼스트 무브 위치를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잠재 성장성이 AI와 관련해서 이미 입증됐다 보지만 우리 정부도 최소한 각국들이 낸드 프라이시든 AI든 지원하는 쪽에 저 중간 정도만 좀 지원해 주시면 한국의 그 증시가 내년에도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산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